안녕하세요. 코드스케이츠 수강생 박종아입니다. 4주 파이널 프로젝트를 마친 저는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반응형 웹 개발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왜 사스를 선택했고 반응형을 주제로 잡았고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지는 발표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프로젝트에 사스를 사용했는지, 반응형 그리드 시스템은 무엇인지, 사스 문법과 반응형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사용 스택으로 사스를 정했을 때 다른 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드 컴포넌츠가 아닌 사스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 CSS 발전 흐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CSS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스와 스타일드 컴포넌츠가 나왔으며 그중 제일 많이 해결된 것이 스타일드 컴포넌츠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스타일드 컴포넌츠는 사스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스를 모른다면 그 장점을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UI 디자인을 고려하였을 때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대표적인 장점인 컴포넌트와 결합된 CSS의 재사용성이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사스를 선택했거나 사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저와 함께 계속 알아볼까요? 그런데 혹시 이전까지 제가 사스를 말했지만 적힌 것은 SCSS라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이 계실까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문법입니다. 저는 CSS 문법과 동일한 SCSS를 선택했습니다. 문법을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SCSS를 발음이 편리한 사스로 말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응형 웹을 구현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반응형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반응형에는 콘텐츠가 작성되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밖의 여백인 마진, 단위수 칼럼, 칼럼의 폭 유닛, 유닛 사이의 여백인 거터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에서 몇 개의 칼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콘텐츠의 폭이 변합니다. 그럼 디바이스마다 화면의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디바이스별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면 화면 크기에 맞게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많이 있을수록 부드러운 반응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작업 기간과 중요도를 고려해 핸드폰과 타블렛 사이, 타블렛과 데스크탑 사이에 브레이크 포인트 2개를 잡아 진행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 시스템을 정하고 난 뒤 모바일은 칼럼이 총 4개, 타블릿과 데스크탑은 칼럼이 총 12개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별 그리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작업할 때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반응형 그리드 시스템으로 정한 값을 사스 문법으로 적용해 반응형 웹을 구현합니다. 터미널에 npm install node sass save를 입력하면 리액트에 사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rc 폴더 안에 스타일 폴더를 만들어 그 안에 반응형 웹을 만드는 사스 파일 4개를 만듭니다. 변수를 담은 컨스턴스 사스 파일에 컨테이너, 거터, 칼럼, 마진 등의 값을 달러 표시인 변수로 입력해 줍니다. 변수를 입력할 때 디바이스마다 구분하기 위해 모바일은 SM, 타블렛은 MD, 데스크탑은 LG를 적었습니다. 변수 거터를 20픽셀이라고 써놓는다면 이제 어디서든지 변수 거터만 있으면 20픽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컬럼 수에 따라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몬을 활용한 코드를 그리드 사스 파일에 입력합니다. 리스판시브 사스 폴더 안에 반응형이 데스크탑인지 태블릿인지 확인하는 인자를 받는 믹싱 문법을 쓰고 그 안에 미디어 쿼리와 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컨텐츠를 적습니다. 믹싱이 완료된 후 그리드 사스 파일에 include를 적어 믹싱을 불러와 사용합니다. 데스크탑을 나타내는 D, 타블렛을 나타내는 T를 인자로 받고 컬럼의 수가 얼마나 차지함에 따라 폭이 달라지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코드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용시키기 위해 패키지 JSON에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한 코드를 풀이하자면 사스 파일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메인 사스 내용을 스타일드 CSS로 컴파일해주고 사이트 개발자 도구에서 요소를 선택했을 때 스타일 CSS가 아닌 해당 요소의 사스 파일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만든 사스 파일을 메인 사스에 임포트합니다. 다음 스크립트로 만든 npm run sass를 터미널에 입력하고 메인 사스를 저장한다면 컴파일된 스타일 CSS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스타일 CSS를 index.js에 임포트해 사스가 모든 파일에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앞서 저는 사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스 코드가 컴파일된 스타일 CSS를 보면서 왜 반응형을 주제로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사스가 아닌 CSS로 반응형을 만든다면 반복적인 코드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죠. 다음은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문법 사용 전에 반응형 그리드 시스템의 값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정해진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CSS는 어떻게 할까요? 값이 바뀌면 바뀐 값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스는 변수값만 변경하면 컴퓨터가 바뀐 값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하고 반영해 줍니다. 더 이상 반응형 수정 사항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형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디어 쿼리죠. 그럼 CSS와 사스의 미디어 쿼리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알아볼까요? 저는 웹 퍼블리셔 학원을 다니면서 순수한 CSS로 반응형 웹을 구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코드로 CSS에서 사용한 미디어 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웠을 때는 미디어 쿼리를 크게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안에 코드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였을 경우 중복 코드가 많아 1773주를 입력하였습니다. 다른 작업 방법으로는 선택자 안에 미디어 쿼리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길이인 미디어 쿼리를 반복적으로 넣어주어야 하고 너비값이 변경되었을 때는 미디어 쿼리를 하나하나 찾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주차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사스의 미디어 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스에선 믹싱 안에 미디어 쿼리를 사용했고 믹싱은 include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의 두 번째 방법처럼 선택자 안에 미디어 쿼리를 넣었고 함수명으로 짧아진 미디어 쿼리의 길이는 반복 사용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스에선 너비값이 변경되어도 코드에 일일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계산한 값을 불러와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스를 사용한 이번 프로젝트 랜딩 페이지에선 263주를 입력하여 완성시켰습니다. 사스 문법을 활용한 중복 코드 줄임, 간편한 반응형 수정, 미디어 쿼리 코드 효율화를 저의 코드 예시로 들었습니다. CSS보다 사스가 효율적인 반응형 웹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제가 프로젝트 리액트에 작성한 반응형 코드입니다. 콘텐츠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클래스 네임 안에 가로 반응형을 나타내는 로우 클래스 네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클래스 네임을 적었습니다. 코드 풀이를 해보자면 모바일엔 4컬럼으로 전체 화면을 활용하고 태블릿엔 8컬럼과 4컬럼의 폭을 활용하고 데스크탑엔 7컬럼과 5컬럼의 폭을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적용된 화면을 보실까요? 태블릿의 8컬럼과 데스크탑의 7컬럼의 폭을 활용한 것은 서비스 이미지이고 그 외 공간을 활용한 것은 서비스 설명입니다. 모바일에서 그 둘이 모두 전체 영역으로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네임을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상단 헤더의 컨텐츠나 하단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을 include responsive D나 include responsive T를 사용해 다르게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프로젝트에 사스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형 클래스 네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용을 순서대로 하지 않으니 반응형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콜 순으로 적용한다면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팀원은 데스크탑 영역이 가장 커서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반응형을 만들 때 가장 작은 영역을 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모바일 코드가 공통적으로 쓰일 만큼 영향력을 크게 줬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팀원이 처음 믹싱 코드를 이해하는 데 힘들어했고 저는 팀원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턴 사전 회의를 해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인포트를 순서대로 안 지키면 반응형 그리드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인포트 될수록 아래 코드들이 그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면서 다른 코드에 영향을 받아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드와 같이 다른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파일은 맨 아래에 넣고 각 사스 파일마다 영향 여부를 따져 순서를 수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스 파일이 많았는지 컴퓨터가 힘들었는지 사스 파일을 저장해도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메인 사스에 저장하거나 스크립트를 재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사스를 사용하므로 이전에 CSS만 썼을 때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으로 사스에 대한 관심이 커져 사용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사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유용한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서 CSS 흐름에 대해 알려드렸듯이 사스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저는 클래스명 고민이 필요 없고 제 사용성이 높은 사스에는 없는 장점을 가진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금 배우는 코드들이 언제나 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냅시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